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청장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한 이후에 첫 실탄 검거 사례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장비 사용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근무하던 지구대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 등 6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갖고 있던 테이저건을 못 쐈죠.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2명의 경찰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는 앞선 인천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경찰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흉기 난동에 실탄을 발사한 겁니다. 흉기를 든 50대 남자가 공장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70cm가량의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한 명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이 남성 두꺼운 옷 때문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부수고 2층 사무실로 달아났다는데요. 거기서도 집기를 부수고요. 계속 경찰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다죠. 결국 경찰이 허벅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데요. 공포탄 한 발을 쏘면서 경고 후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휘두르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총을 맞고도 흉기를 계속 휘둘렀던 이 남성,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요. 대금 정산 문제로 공장 관계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이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실탄 검거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하고 현장 경찰에게 사격 특별 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이 시민과 경찰을 위협할 때 총 못 쏘는 경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20여 년 경력의 경찰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테이저건과 권총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절차상 까다로움을 지적하면서 무기 사용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테이저건의 경우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사용을 해야 하고요. 권총에는 범인의 다리 부분만 조준한다, 등이 보이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 등이 더해집니다. 사용 수칙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경찰청 훈령에 따라서 무기를 쓴 뒤에는 무기 사용 보고서라는 것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발사 사유, 피해 상황, 사후 조치 등을 적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테이저건 한 발을 쏘더라도 전화를 여러 번 받죠. 써야 할 보고서도 상당합니다. 이런 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과잉 진압 논란도 이유입니다.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을 했다가 과잉 진압이라면서 국민신문고의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공개 사과를 요구받기도 한 경찰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경찰 사이에서 크다죠. 총기 등 물리력 행사 같은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라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후 징계를 걱정하지 않고요.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당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경찰 개인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진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현장 경찰들 사이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